2026년 1월 3일 새벽 1시 남미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상공.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미 육군 특수전 항공연대, 일명 나이트 스토커의 헬기들이 저공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한 나라의 현직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의 침실이었습니다.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 확고한 결의.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이 작전은 전쟁 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특수부대 델타포스 대원들이 대통령 관저의 문을 폭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0초, 마두로 대통령이 있는 침실까지 진입하는 데 3분, 그리고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확보 완료를 외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분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원수가 자국 영토 내에서, 그것도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침실에서 외국 군대에 의해 단 5분 만에 제압당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마두로와 그의 아내 셀리아 플로레스는 잠옷바람으로 헬기에 태워졌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베네수엘라 해안에 대기 중이던 미 해군 강습 상륙함 USS 이오지마함으로 이송됐고, 쿠바 관타나무 기지를 거쳐 현재는 뉴욕의 차가운 감방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일까요? 아니면 초강대국의 오만한 주권 침해일까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잡혀간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인물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는 원래 정치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버스 운전사였습니다. 큰 키와 콧수염, 사람 좋은 미소를 가진 노동조합 간부였죠. 그러다 베네수엘라의 영웅이자 반미주의자였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눈에 들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차베스의 경호원, 외교부 장관을 거쳐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하자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운전대를 잡던 손으로 국가의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가 집권한 지난 10여 년간 베네수엘라는 말 그대로 삭제되었습니다.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부자 나라가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지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연간 6만 %, 돈다발을 저울에 달아서 물건을 사는 기이한 풍경이 일상이 되었죠. 마두로는 자신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공포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반대파를 감옥에 보내고 시위대에 총을 쏘며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이 이번 작전을 감행하며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은 바로 마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를 단순한 독재자가 아닌 국제 마약 테러 조직의 수괴로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마두로 정권은 군부의 마약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을 운영하며 남미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대량 유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미 2020년에 그에게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기소한 상태였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나쁜 마약왕을 정의로운 미국이 잡았다. 아주 심플하고 헐리우드 영화 같은 스토리죠. 하지만 여러분, 국제정치는 그렇게 순진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마약범을 잡기 위해 항공모함과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해 남의 나라 대통령을 납치한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3가지 키워드에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진짜 이유, 바로 검은 황금, 석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직후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유전시설을 완벽히 장악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 망가진 인프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이 접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세계 매장량의 5분의 1인 3,300억 배럴의 원유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두로 정권은 반미 노선을 걸며 이 막대한 석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기술 부족과 미국의 제재 때문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는 취임 전부터 에너지 도미넌스, 즉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장조해왔습니다. 마두로를 제거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에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천조 원이 걸린 비즈니스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민자 문제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제1공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법 이민자 추방입니다. 현재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체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망한 경제를 피해 탈출한 베네수엘라 난민들입니다.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싶어도 마두로 정권이 있으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베네수엘라를 정상화시켜야만 미국 내 난민들을 이제 너희 나라 안전해졌으니 돌아가라고 내쫓을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힘겨루기입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베네수엘라 공항에 착륙하고 중국의 자본이 베네수엘라 항구를 잠식해 들어왔죠. 멀로 독트린을 신봉하는 미국 입장에서 안방에 들이닥친 억센국의 그림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남미는 우리 땅이니 넘보지 마라. 그렇다면 마두로가 사라진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까요? 장밋빛 미래만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권력 공허에 따른 내전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마두로는 잡혀갔지만 그의 하수인들과 군부 세력은 여전히 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순순히 항복할지 아니면 게릴라가 되어 저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베네수엘라가 제2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된다면 미국은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주도로 과도 정부가 들어서고 석유 팽간이 정상화된다면 국제 유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값싼 원유가 쏟아지면 현재 배럴당 70에서 80달러 선인 유가가 40달러, 심지어 30달러대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동 산유국들에게는 재앙이지만 한국 같은 에너지 입국줄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입니다. 미래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봅시다. 베네수엘라의 재건 사업, 여기에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정유 공장, 도로, 항만, 통신망 등 모든 인프라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이를 다시 짓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겠지만 건설과 플랜트에 강점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라는 뉴스를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논란거리입니다. 아무리 독재자라도 선전포고 없이 타국 정상을 납치하는 전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북한이나 이란 같은 반미 국가들은 핵협력을 더욱 바짝할 명분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핵이 없으면 우리도 마두로 꼴이 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또한 남미 좌파 정권들의 반발도 거셀 것입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 주변국들은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국의 빅스틱, 즉 몽둥이 외교의 부활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남미 전체의 반미 감정이 격화되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과연 이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버스 운전사에서 독재자로, 그리고 이제는 미국 가무새의 죄수가 된 니콜라스 마두로. 그의 몰락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석유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의 냉혹한 체스 게임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석유 확보와 이민자 해결, 그리고 패권 과시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독재로부터 베네수엘라 국민을 구한 해방작전일까요? 아니면 석유를 노린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일까요? 확실한 것은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이 다시금 강력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우리 지갑 속 경제 사정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투자 전략, 베네수엘라 재건 시장의 기회,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포지션까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우연히 일어나는 뉴스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두로 체포 작전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날카로운 분석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이처 코리아 TV였습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